1972년 6월 중순부터 북베트남 공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루트팩 6를 방어하고 있었던 미국이들은 푸겐 공군기지와 캡, 옌바이, 기아람 비행장에 배치되었는데 각 비행장에는 적은 숫자의 미그 21 전투기들만이 배치되었으며 옌바이 비행장에는 미그 19 전투기들도 혼성으로 운용됩니다. 나머지 미그기들은 미군 정찰기를 속이기 위해서 비행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철저하게 분산 은폐되었으며 필요할 때만 헬기로 운반되어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미그기들의 미사일 무장 능력이 강화되었는데 최신의 전투기 미그 21MF는 아톨 미사일을 4발이나 장착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미사일 운용 능력이 없었던 미그 19와 미그 17도 아톨 미사일 2발을 장착할 수 있었죠. 북베트남 공군의 아톨 미사일은 미군의 사이드와인더 B형과 유사한 성능이었으며 롤링 썬더 기간 동안 실전에서의 명중률은 최대 14% 정도로 역시 사이드와인더 B형의 성능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톨 역시 근접 공중전에서 투지 이상으로 선회하는 미군 전투기를 조준하지 못했으며 직선으로 비행하는 폭격기 요격에 적합한 성능이었죠. 하지만 어차피 미그 21은 근접 공중전이 주특기가 아니었으며 롤링 썬더 막바지에 고속으로 치고 빠지는 일격이탈 전술로 큰 성과를 올린 적이 있었죠. 이런 특성을 살려 밀집 대형으로 직선 비행하는 미 공군 공습부대 후방으로 접근한 후에 미사일의 방해 요인이 거의 없는 높은 고도에서 발사된다면 아톨의 명중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북베트남 반공군은 미 공군 공습부대가 라오스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실시할 무렵부터 철저한 레이더 감시를 시행해서 대략적인 공격 시점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전으로 단련된 북베트남 레이더 요원들의 감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었죠. 북베트남 조종사들은 레이더 관제 요원들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라야 했으며 미그 21 2세대로 편성된 소형 편대로 출격해서 미 공군 공습부대 취약 지점을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북베트남 공군은 신참 조종사들이 탑승한 선두의 미그기들이 2km 간격의 넓은 대형으로 고속 돌입한 후에 아톨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탈하도록 했는데 이들의 임무는 미 공군기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후에는 7km 정도 후방에서 베테랑 조종사가 탑승한 미그 21이 연달아 돌입하면서 혼란에 빠진 미 공군기들을 공격하는 후반 전술을 사용합니다. 이런 일격이탈 전술로 미군기들을 격추한다면 최선의 결과였겠지만 격추에 실패하더라도 미군 공습부대를 와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격작전으로 미군기들의 밀집 대형을 분산시킬 수만 있다면 미 공군 공습부대는 ECM의 상호 커버가 느슨해져서 셈의 효율이 높아지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죠. (1972년 6월) 중순부터 미 공군 공습부대를 노리는 미그 21의 집요한 요격이 시작되었으며 4년 전인 롤링 썬더 막바지에 미 공군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히트앤드런 전술이 또다시 위력을 발휘합니다. 소규모 편대로 구성된 미그 21 전투기들은 그야말로 신출귀몰한 요격 전술을 구사했으며
미 공군 공습부대 후방이나 측면에서 갑자기 나타나 아톨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즉시 이탈하는 방법으로 미 공군을 약올리며 상당한 전과를 올립니다. 미그 21 전투기들은 72년 6월 한 달 동안 13번이나 요격을 걸어왔는데 미 공군 공습부대는 팬텀 7대를 손실했지만 격추 전과는 3대에 불과했죠. 이 중에서도 6월의 마지막 주에 팬텀을 5대나 손실했지만 단 한 대의 미그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상황은 6월 27일에 벌어졌는데 이날은 팬텀 3대가 격추당하는 미 공군 최악의 날로 기록되었죠. 컴배트리로 무장한 미그 캡 편대가 미그 21의 요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습부대를 완벽하게 방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미 공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혹독한 손실에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도대체 미 공군 공습부대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걸까요? 라인베커 초반부터 미 공군은 레이저 유도 폭탄을 전술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LGB 폭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습부대를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공습부대의 중심에는 LGB 2발을 장착한 팬텀 16대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중 한 대는 페이브 나이프 포드를 장착하고 목표를 조준하게 됩니다. 이 무렵까지 최첨단 장비였던 페이브 나이프 포드는 실전 배치된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는데 1972년 6월까지 베트남 전선에는 겨우 6대만 공급된 상태였으며 그나마도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이틀간 정비가 필요했으므로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수량은 4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만약 페이브 나이프를 장착한 팬텀이 손실된다면 전체 임무가 중단될 뿐 아니라 미 공군의 공대지 능력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므로 페이브 나이프 포드를 장착한 팬텀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미 공군은 소중한 LGB 폭격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접 호위를 맡는 팬텀 8대를 배치합니다. 이들의 최전방에는 샘 제압 임무를 수행하는 아이언 핸드팀의 F-105F 썬더치프 2개 편대가 투입되었으며 아이언 핸드팀의 조금 후방에는 셰프 살포를 맡은 팬텀 편대가 배치되었는데 8대에서 12대의 전력으로 구성된 상태였죠. 그런데 셰프 회랑을 완벽하게 형성하려면 20분 가까이 직선 비행을 유지해야 했으므로 미그기의 요격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셰프 살포팀에도 근접 호위를 맡은 팬텀 4대가 추가로 배치됩니다. 이러다 보니 미 공군의 공습부대는 50대 정도로 편성되었으며 이들의 외곽에는 미그기의 접근을 차단하고 공중전을 전담하는 미그캡 팬텀 2개 편대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은 미그 21의 접근 방향을 멀리서 탐지할 수 있는 컴배트리 시스템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컴배트리의 숫자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무렵 미 공군이 보유한 컴배트리는 겨우 8세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미 공군 사령부는 미그캡 편대 F-4D 팬텀에만 컴뱃 트리를 장착하도록 했는데, 미그캡 편대는 F-4D 팬텀 2대와 F-4E 팬텀 2대로 편성되었으며, 편대장이 탑승한 1번기와 3번기의 F-4D가 컴뱃 트리를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습부대 호위를 맡은 미그캡 편대는 2개 팀이었으므로 총 4세트의 컴뱃 트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그캡을 제외한 공습부대의 모든 팬텀은 컴뱃 트리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서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일단 셰프 회랑이 형성되면 공습부대 팬텀들은 밀집 대형을 유지하며 목표 상공으로 직선 비행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그-21이 미그캡 편대를 따돌리고 측면이나 후방으로 접근한다면 속수무책으로 공격에 노출될 수도 있었죠. 물론 컴뱃 트리를 장착한 미그캡 편대가 미그-21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소규모 편대로 빈틈을 노리는 미그-21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북베트남 레이더 요원들은 공습부대의 외곽을 어슬렁거리는 미그캡 편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었으며, 미그 조종사들에게 미그캡 편대의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그-21 조종사들은 미그캡 편대와 마주치지 않고 공습부대 팬텀을 요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단 접근에 성공하면 미그 조종사들은 수십 대 팬텀이 밀집 대형으로 비행하는 광경을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톨 미사일의 사거리 안쪽으로 접근하면 즉시 트리거를 당기고 이탈하는 방법으로 호위 전투기들과 교전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고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수십 대 팬텀이 밀집 대형으로 직선 비행하다 보니 아톨 미사일의 명중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태였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1972년 6월의 공중전에서 미 공군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소수 정예에 미그-21을 투입하는 요격 작전이 계속 성공하자 북베트남 공군의 사기는 크게 올랐으며 요격 전술을 점차 발전시키게 되었죠. 미그의 반격이 성공하면서 라인베커 항공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미 공군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과연 미 공군은 미그-21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